안녕하세요. 배본철 교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신경 정말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10대 때 초반에 몸의 질병 때문에 한 1년, 2년 동안 크게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그때 좀 제법 공부를 좀 해서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곤 했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를 계속 병에 시달리다 보니 학교 오고 가는 길에 그 병원에 들리고 주사 맞고 약 먹고 하다 보니 학교에 와서는 어지러워서 누워있고 그리고 조퇴하고 그러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공부의 기초가 확 흐트러져서 결국에 이제 공부를 좀 제법 하다가 완전히 그 바닥을 기는 그런 일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좀 들면서 보니 제 주변에 그 아프신 분들 참 많고 그리고 병원에 가다 보면은 요즘 병원에 노인분들이 정말 많이 다니시죠.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영양제를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건강의 적신호가 도대체 어떤 것들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문 의학자도 아니고 의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의문을 갖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 그리고 그런 인식 이런 것들이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진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는 이와 같은 주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큰 공감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disease라고 하죠. 이 disease라고 하는 것은 easy, 편한 것, 편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편하지 못할까? 여러 가지 건강이 해치게 되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자연적인 리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자연적인 질서에서 우리가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평범한 분들에게 있어서 보통 이런 질서가 깨트려지게 되면 몸에 또 자연적인 질서가 있죠. 또 환경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질서의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때 우리는 건강의 적신호를 여기저기서 발견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연적인 질서를 되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과정, 이것이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은 한번 자연을 회복해보자, 자연적인 질서를 회복해보자. 그런데 이것이 단지 신체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건강과 조화로운 생활을 하려면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건강의 적신호를 만나게 되는 것, 건강의 적신호는 다음과 같은 한 4가지 차원에서 우리들이 접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신체 기능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서 우리들 적신호를 보게 되고, 그런가 하면은 신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심리적인 차원에서도 적신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사회 속의 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불균형과 무질서 이런 것들이 깨트려질 때 이것이 건강과 또 연결이 되어진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 보는 것은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네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 이 건강의 적신호가 무엇일까? 이런 한 네 가지 점에서 우리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우리가 과연 그 완전한 그 건강을 향해서 가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될까? 그리고 그 해결의 방향은 어떤 점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까 하는 점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자고요. 첫째는 뭐니 해도 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 건강의 적신호는 신체 기능의 무질서에서부터 온다 생각해요. 무엇보다도 그 건강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적신호는 먹거리 유형에서부터 나오는데, 과연 내가 어떤 그 음식들을 너무 많이 선호하게 된다면 이것은 건강을 해치는 아주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일반적으로 그 체형에 따라서도 사실은 그 음식의 선호도도 틀리고, 그리고 음식이 좋고 나쁘고도 좀 체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주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또 저의 지난날에 그 먹거리들을 또 제가 선호했던 그 먹거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가면서 좀 보도록 할까요? 몸에 해로운 먹거리, 무엇보다도 그 튀김 종류, 이게 참 튀김 피할 수 없는 유혹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튀김 음식들이 대개 그 높은 온도에서 기름을 튀기게 되면 그 아주 상당히 유해한 성분이 나와서 이것이 사실 암을 유발시키는데도 굉장히 그 요소가 될 때가 참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튀김류의 그 음식들은 그 신경성, 우리 신경계 계통에 아주 독성을 유발시킬 때가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고지혈이라든지 고혈압, 이 혈관계통에 이 튀김류가 굉장히 안 좋죠. 참 이거 보통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날 그 바깥에서 먹는 그 음식에 들어가는 그 기름들이 상당히 그 정제되지 않은 기름, 또 유해한 그런 어떤 그 기름들을 사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튀김류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튀김 너무 많이 좋아하신다면 이것은 건강의 적신호가 들어온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짜장면입니다. 이 짜장면 정말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짜장면의 친숙함은 대단한데요. 근데 이 짜장면은 사실 그 유해한 그 나트륨의 폭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트륨도 적정한 것은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이 짜장면 속에, 또 짬뽕이나 이런 속에 들어있는 그 나트륨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또 짜장면의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그 기름을 엄청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짜장면을 먹고 나면 칼로리도 엄청 높아질 뿐 아니라 몸에 굉장히 해로울 때가 많습니다.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먹는다 할지 몰라도 이 짜장면을 아주 취미로 드시는 분들은 좀 식생활을 우리 바꾸지 않으면 이 건강의 길을 향해서 가기가 힘들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우리 젊은 분들은 이 피자, 참 대단하죠. 이 피자의 그 구수한 도우를 굽는 그 냄새, 정말. 그리고 피자에 덮여 있는 그 치즈와 그리고 그 기름, 이런 것들. 근데 이 피자는 다른 음식을 하고 비교해 볼 때도 아주 고지방 식품이라고 하고요. 열량도 또 그만큼 높죠. 근데 그만큼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뭐 피자 한 조각 먹는데 어떠냐라고 하는지 몰라도요. 이 피자 한 조각으로서 끝나지를 않죠. 그리고 또 피자를 먹을 때 또
같이 따라붙는 그 탄산음료, 이 궁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굉장한 열량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보면 그 탄산음료, 그 특별히 그 아주 단 음료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그 암 유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탄산음료를 아주 냉장고에다 대놓고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 중에 한 분도 이 그 달콤한 그 탄산음료를 항상 대놓고 드셨어요. 물 대신, 그게 음료수 수분이라고 해가지고 물 대신 마신다고 하지만 그 물하고 탄산음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역할을 해주지만 이 탄산음료가 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탄산음료를 과도하게 드시는 분들은 암뿐 아니라 그 심장병의 아주 그 유발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당뇨 굉장히 조심하셔야만 되죠. 탄산음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인스턴트 식품들. 인스턴트 식품들이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영양의 그 불균형을 아주 어려서부터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 어린이 비만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들이 열량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당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스턴트 식품은 아무래도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주변에 아주 친근한 이런 식품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깊이 숙고하지 하면 안 될 그런 몇 가지 같이 살펴봤는데 정말 고민이 되시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멀리 할 수 있을지, 아주 완전히 끊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좀 심각하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식품은 아니지만 기호품 중에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멀리 해야 될 것은 이 담배입니다. 이 담배는 백해무익이라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담배를 배우게 되기도 할 때도 있지만, 이 사실 지난 날은 몰라도 요즘 같으면 그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요즘 멋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담배 피우고 싶은 그 욕구를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엔 그 빌딩 옆에 한 지정된 그 공간에서 그 담배를 피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담배 빨리 끊으셔야 되죠.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전에 그 담배를 많이 폈던 사람입니다. 한 5, 6년 이상 담배를 많이 폈었죠. 하루에 한 곽 정도도 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 10대 때 그러니까 20대도 되기 전에 저는 그 담배를 굉장히 가까이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이것을 힘들게 끊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정말 그 백해무익한 그런 담배에 정말 빠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더하는 거죠. 이 담배를 많이 피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 폐암의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고요. 아무래도 호흡기통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래도 많이 생기죠. 기침 많이 생기고 천식 이런 것들 많이 생기고요. 여러분 병원에 정기검진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제일 먼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 피시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담배는 단지 이 호흡기 계통뿐만 아니라 모든 신체 기능에 상당히 유해한 독가스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담배 참. 그 다음에 우리 신체 기능에 있어서
우리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것은 또 뭐냐면은 우리 신체 기능의 무질서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또 폭식한다든지 어떨 때는 못 먹다가 먹는다든지 또 끼니를 거르다가 또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무질서인 거죠. 먹는 것도 그렇거니와 그 다음에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정기적으로 적당한 만큼 해야지 이것이 너무 무리하게 하게 되면 이것이 건강에 커다란 적신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전혀 안 하는 분들 이거 참 문제가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나이가 젊었을 때보다 지금 더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저도 이제는 뭐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처지이지만 열심히 저도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값을 항상 그 좋은 값을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을 제 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적당하게 하는 것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자세, 몸의 자세. 평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또는 집에서 뭐 TV 시청을 하거나 뭐 이럴 때의 그 자세, 여러분들 그 책상에 앉아 있었을 때의 그 자세,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요즘 그 의자가 너무 푹신한 의자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락한 의자, 이것도 사실 그 자세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 푹신한 의자에서 장시간 동안 앉아서 근무를 하거나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의 그 문제를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이제 뭐 저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에 이제 전립선에 저도 불편함을 느끼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이제 고침을 받고 전립선에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것은 자세를 바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를 어떻게 바꿨냐면 아주 단순하게, 저도 이제 그 책상에 앉아 있고 책을 보는 일들이 좀 시간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이제 제가 될 수 있으면 책상에 좋은 의자에 앉아서 하지 않고 이제 서서, 웬만하면 서서 그 책을 보고 서서 노트북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약간 좀 어떤 분들은 웃으시겠지만 제 거실의 한편에 있는 그 세탁기 위에 제가 노트북도 놓고 웬만한 작업은 여기서 서서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앞에 깔판이 있어서 발바닥에 무리가 되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전립선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 운동을 하면서, 서서 운동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으니 여러 가지 면에서 몸에 가볍게 좋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뭐 저의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아마 생활 속에 그 간단한 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몸의 기능의 그 무질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해결 방향은 무엇인가를 먹을 때 말이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몸을 위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고, 몸에 무엇이 필요한가, 몸에 이것이 해로운가 유익한가, 이걸 좀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아무 음식이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먹는 걸 통해서 몸의 우리 건강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은 것 먹지 말고 몸에 이로운 것을 먹자. 자, 이렇게 보면,
자, 건강의 적신호에 대해서 먼저 그 신체적인 기능적인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신체 기능과 함께 아주 직결된 것이 마음이다. 신체와 마음의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음의 무질서와 부조화가 결국엔 건강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신체적인 반응이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신경을 되게 많이 쓰면은 머리에 두통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염려가 많아가지고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복통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쓰리고 배가 아프고 말이죠. 또 장, 염증 같은 거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 속상하면서 막 화나는 날이 나잖아요. 이 화가 나잖아요. 가슴 답답해. 실제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심리적인 것과 그 육체적인 것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울증에 깊이 젖어 있다든가, 그다음에 열등감의 문제도 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두려움, 마음의 두려움에 꽉 차 있다든가, 그럼 당연히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죠. 또 그런가 하면 뭐 과거의 쓰라린 기억들,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크게 상처받은 그 감정, 이런 것들 크게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그 오랫동안 지속되는 죄책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심리적으로 우리를 옥죄이고 아주 부담스럽게 하고 짓누르게 되면서 결국엔 그 신경계통을 통해서 우리 육체의 기능에, 신체적인 기능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가 완전한 건강을 향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 심리적인 문제가 결코 도외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의 조화와 질서를 찾아야, 그리고 질서와 조화 있는 마음 생활을 해야, 그래야 건강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의 평안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것이 참 좋습니다. 너무 심한 격정이나 그 어떤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휩싸이게 되는 거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런 데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마음의 평강의 상태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마음을 훈련해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차원 본다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불균형과 무질서를 갖게 될 때 건강의 적신호가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보통 그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존재적인 불안감도 있어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의 문제 속에서 불안함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유의 문제도 있죠. 당연히 내 소유의 어떤 상대적인 또는 소유의 그 부족함 때문에 오는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적인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죠. 결국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물 속에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의 문제의 무질서 또는 그 단절이 되어질 때에 결국엔 인간은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그 상당히 그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소통이 부재된다든지, 또 소위 말하는 그 왕따. 참 이게 모든 조직체에서 이런 왕따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들 우리가 극복하고 개선해 나가야만 되는 것인데,
이 혼자서 이렇게 깊은 동굴을 파고서 왕따와 같은 이런 소외감을 맛보게 될 때, 그때 그 육체에 미치는 그 건강을 해치게 되는 이런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어떤 신념들, 너는 적이고 나는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회와 모든 그 사회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 굉장히 해롭습니다. 심리적으로 해로울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미치는 그 해로움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강의 적신호가 바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서도 빨간 불이 켜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유함이 없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죠? 편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육체 속에도 그 밥맛도 없고 피하고 싶고 두렵고 하기 때문에 건강에 참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건강의, 사회적인 건강의 적신호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의 나를 돕기 위한 타자들이다. 사실 이 타자들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많죠.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점으로 인하여 그분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나하고 좀 다른 내 이웃을 나의 적이라든지 또 나하고는 다른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을 볼 수 있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얻게 되어지는 깨달음이 주어질 수 있는, 그리고 저 사람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나의 약한 어떤 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사회 속에서 타자들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들은 사회생활이 고달프고 외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는 생활을 좀 더 소망하게 되는 이런 곳으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건강의 적신호가 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이 환경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환경의 문제가 결국 우리 모두가 겪는 이 건강의 적신호의 아주 커다란 주범인 것입니다. 아까 그 먹거리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먹거리 얼마나 이 문제가 큰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그 넉넉한 분들은 좋은 음식들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해하지 않은, 그래서 유기농적, 친환경적인 그런 음식을 찾아서 좋은 비싼 값을 치르고서 그런 음식들을 구하죠. 그러나 소시민들은 다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싼 음식, 싼 물량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재배할 때도 그렇고 유통 과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참 그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기의 문제도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오늘날 우리들은 요즘 보면 스마트폰에서 오늘 대기가 어떤지, 미세먼지가 어떤지, 뭐 이런 거에 다 신경을 쓰면서 살아야만 되는 이런 시대에 살았어요. 오늘 매우 나쁨이네. 오늘 좀 좋네. 오늘 좀 걸어봐야지. 뭐 한다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전 세계 모든 지구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것이 결국엔 우리가 환경을 잘 다스려 나가고 환경을 잘 지켜나가야 될 우리 인간들의 책임이 결국엔 이런 값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환경 지킴이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환경을 그 더럽히고 환경을 자꾸 지저분하게 만드는 그러한 쓰레기들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줄여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웃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우리의 지구를 다시 푸르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일에 우리 다 같이 팔을 걷고 나서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들을 건강의 적신호로부터 이 환경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좀 심각한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건강의 적신호, 이것은 단지 우리 신체와 여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기능, 그리고 심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패키지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환경을 점검해 가야 되고, 또 나의 생활 습관, 내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들을 체크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건강의 적은 바로 나 자신 안에 있다, 이렇게 함축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 것도 결국 내 자신 안에서 나의 이 모든 종합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통제해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우리 함께 힘써 가십시다. 이건 건강은 나 혼자만의 건강이 아니라 온 사회적인, 온 인류적인 이런 건강 지킴이로서의 그런 노력을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 가십시다.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